안녕하세요. NCS 코리아 성수혁이 프로입니다. 그러면은 모션 새 기능 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버전에서 원시스 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제 앞에서 보셨던 미케니컬에 이어서 모션도 같이 MBU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 줄 법도 한데요. 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자체적인 이제 국내에서 다양한 이제 개발진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모션만을 이제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2025 R1 버전 같은 경우는 개발된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앞으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에 걸맞는 이제 개발 환경, 개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는 사용자 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는, 눈으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엔 기능들은 많은 부분들이 개발되지는 않고요. 현재는 저희 자체적인 내실을 좀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AI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와 함께 자동화된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파이 엔시스에 대한 분도 같이 많은 관심들과 그다음에 개발 환경, 자동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트렌드에 이제 맞춰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개발진 분들이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은 보여지는 부분들은 없어서 아무래도 내년이나 올 후반이나 내년도 정도에는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24년도 버전부터 해서 저희가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처럼 정도의 이제 인력들이 수입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접하게 된 부분이 이제 특히 스탠드얼론 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9년부터 해서 지오메트리를 표현하는 형상에 대한 CAD에 대한 커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ASYS 커널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다른 엔시스 제품과 동일한 이제 파라솔리드라는 커널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지오메트리 점, 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서 그 부분들을 기존과 최대한 호환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미케니컬 쪽에서도 모션이 미케니컬 안에서 모델링이 될 때 기존의 스태틱 스트럭처나 다른 툴과 이제 연계성 그리고 연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다른 이제 구조 해석이 진행된 이후에 다이나믹으로 넘어올 때 또는 다이나믹 해석 이후에 구조 해석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이제 필요 없는 모델링을 이제 2번씩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자 좀 더 이제 모델링을 이제 마치 하나의 모델 안에서 여러 개의 해석을 하실 수 있게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AI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아무래도 AI라고 하면은 딥러닝이나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두되다 보니까는 모션에 대한 그리고 다른 툴에서도 해석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해석이 이제 한두 개의 케이스에서 끝나지 않고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다 보니까는 굉장히 해석에 대한 퍼포먼스 그리고 자유도도 거대 자유도 쪽으로 넘어가는 기존의 이제 구조 해석에서 천만 자유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런 거대 자유도에 대한 부분도 모션에서도 이제 동력학 솔루션에서도 요청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저희가 멀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탠드얼론 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지 않고요. 그중에서 대표되는 것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CAD 커널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형상은 동일한데요.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이지만 위치 CM 마커라고 하는 이제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무게중심의 좌표의 자세가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24년도 버전에서는 마커의 자세가 Y축이 화면을 안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이었다면 현재 이제 새로운 버전 2025년도 버전에는 이제 X축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축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펑션 익스프레션이라든가 매저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하시는 결과는 다르게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2025 R1에서부터 모델링을 시작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이제 이전 버전이죠. 2024 R2 이전 버전들을 활용하신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접촉면 그리고 실제로 지오메트리의 면 부분입니다. 이 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모션에서는 실제 지오메트리, CAD 형상의 표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접촉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면에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솔루션이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지금 아래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때로는 아이디가 바뀌어서 처음에 이제 지정했었던 면과 다른 엉뚱한 면이 이제 저장이 되어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작년도 버전에서 활용해서 저장되었던 모델을 이제 새로운 버전에 가지고 오실 때는 이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릴리즈된 버전뿐만 아니라 현재 서비스 팩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모델링의 불편함,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걱정을 조금 덜어놔 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스탠드얼론 버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필름 툴킷에 있는 기능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필름 툴킷에서 일반적인 사각형 면뿐만 아니라 이제 좌우에 있는 이제 폴이라고 부르는 이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형상을 원하는 사각형 형상 또는 마름모 또는 삼각형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좌우가 서로 다르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제 다르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편의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미케니컬 워크벤치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케니컬 모션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메타로 제공되었던 기능들을 오피셜하게 이제 릴리즈를 하게 돼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헬프 도큐먼트라든가 그리고 간단한 이제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버그들이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제 새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는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들이 여러 환경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개인 장비뿐만 아니라 HPC에서 이제 하려고 할 때 기존의 스태틱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요
HPS라는 이제 웹 기반을 이용해서 윈도우에서 모델링을 하고 또는 이제 서버 쪽으로 넘기거나 또는 리눅스로 해석할 수 있게 제공이 되었었는데 모션은 이 기능이 그동안에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주셔서 이제 모션도 이런 동일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기존 다른 스태틱 스트럭처처럼 미케니컬 안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컨덴스드 파트, 이제 모달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모달 바디라고 하면은 이제 각 바디마다 이제 고유 진동 해석을 모션 솔버로 진행을 했었고, 그 모션 솔버에서 모달 바디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퍼티스라는 기능으로 정의해서 각 바디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케니컬 안에 이미 이제 컨덴스드 파트라고 하는 이제 모션과 동일한 이제 CMS 메소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션도 이 CMS 방법을 이제 24년도 작년도 버전부터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기능 개선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들이 이제 굉장히 리미트 제한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댐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모달 댐핑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프로퍼티스에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석이 완료된 컨덴스드 파트로 해석이 완료된 바디에서 댐핑 레이쇼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구조 해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나믹 해석에서는 현재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시지만 MVH 같이 이제 진동 같은 주파수 대역의 해석을 하실 때는 이 댐핑에 의해서 원하시는 주파수가 댐프아웃이 돼버리는 원하시는 결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댐핑 레이쇼들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어떤 값을 쓰셔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컨덴스드 파트를 이용해서도 그대로 모션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컨덴스드 파트가 단순히 기본적인 모델링 안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컨투어 결과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포트된 바디들 컨덴스드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컨투어 결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포스트 안에서 결과를 보실 때 반드시 모션용 포스트 프로세서를 쓰셔야지만 원하시는 이제 컨투어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는 동일하게 임포트된 컨덴스드 파트라도 동일하게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빔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노달 바디뿐만 아니라 이제 컨덴스드 파트로 이루어진 요소들에 대한 결과들도 역시 동일하게 컨투어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탠드얼론 포스트 프로세서를 쓰고 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요 결과 스트레스 컨투어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모션 전용 포스트 프로세서를 보셔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해석이 완료된 이후에 미케니컬 포스트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미케니컬 안에서 툴킷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모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킷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 그 다음에 링스 툴킷,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툴킷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모델링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실제로 사용자가 형상에 대한 재원을 입력하고 또는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바디들이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고요. 뭐 많게는 이제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들어올 경우들이 있어서 모델링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커넥션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바디를 하나씩 이제 하이드 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룹핑을 하셔서 미리 그룹핑을 잘 해놓으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쇼와 하이드를 잘 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모델링적인 편리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쇼 하이드 기능을 기존의 이제 링스와 드라이브 트레인 각 오브젝트별로 또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바디들에 대한 쇼와 하이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와의 연결성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미케니컬 안에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에 대한 마커 정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모션용 이제 마커라는 오브젝트를 꼭 생성을 해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성을 한 이후에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단순히 위치와 자세에 대한 정보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마커라는 요소를 반드시 정의해야 되지만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번 모델링을 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셨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네, 코디네이트 시스템만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션용 포스트 프로세서 안에서도 좌표들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 좌표들을 활용한 이제 매저나 펑션 익스프레션을 활용한 이제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 기능이 미케니컬과 좀 더 연결성이 좋아졌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케니컬 안에 있는 기능들, 기존의 스탠드얼론 모션에서는 제공이 이제 되고 있었지만 이제 미케니컬 모션에서는 베타 옵션을 달고 있었던 이제 솔버 기능들 중에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이제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요 마커인데요. 아무래도 해석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회전을 하는 바디들 같은 경우는 네, 바디와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특히 조인트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노드 또는 첫 번째 생성한 조인트에 대한 자세들을 이용해서 해석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는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엉뚱한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마커를 따로 이제 설정해 주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이제 하이스피드 로테이션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석을 함에 있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빨라짐에 따라서 에러가 이제 쌓이게 되고 그 에러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과 함께 HASR이라고 하이스피드 로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옵션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컨트롤드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서 솔버가 어떤 특정한 RPM을 지나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하이스피드 로테이션 옵션이 켜지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대략 1000rpm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 있는 것과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서 기능이 기존에는 이제 베타 옵션이었는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릴리즈가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버 옵션과 함께 현재 모션 솔버의 기능 개선들 몇 가지 이제 한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션 이제 컨택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른 소프트웨어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접촉을 가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사용자분들께서도 이제 접촉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같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본디드 이제 모션 스탠드얼론에서는 타이라고 하는 요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미케니컬에서 제공되는 이제 본디드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접촉을 하고 있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포스만 보여주었지만은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접촉 면들 간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컨투어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페넌트레이션 양에 따라서 여기 실제로 레고 블록의 동그란 면과 요 사각형 면이 인접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컨투어 결과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부분 같은 컨투어 같은 경우는 인접한 부분만 이제 결과가 이제 붙어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맥시멈 페넌트레이션 양을 이제 키우게 되면은 요 가운데 일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마치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투어 결과로 이제 미케니컬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개발진 분들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래서 싱글 스레드로도 굉장히 이제 해석 속도가 빨라지게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지만 작년 버전에서는 일부 모델에서 네, 여러 개의 멀티 스레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해석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개선이 되어서요. 기존보다 한 10에서 20% 빨라지도록 좀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수백 개 이상, 이제 수천 개 되는 접촉이 있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막 간단한 모델이나 바디가 여러 개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요. 이번 버전에서는 좀 더 빠르게 다양한 접촉이 많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버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마이너 업데이트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디 두 개의 바디가 이제 커넥션으로 이제 조인트와 포스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때 이 커넥션으로 연결된 부분에 두 바디 간에 하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하중이 요 강체 니은자로 보여지는 강체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포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이 없는 한쪽 끝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포스가 발생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로즈 루프죠. 닫혀 있는 개에서 발생하는 요 결과를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제 역으로 리액션 포스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포스로 역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솔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크지는 않지만 이제 간략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제가 언급을 해드린다면은 기존에 이제 컨덴스드 파트 아까 보셨던 모달 바디에서 요 RB의 마스터 노드가 이제 실제로 여러 개의 노드 셋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못된 이제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이제 스플라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4개 이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쓸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는 제한 사항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뭐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스탠드얼론의 이제 커널 변경과 함께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요 오른쪽 상단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창을 이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또는 뭐 4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거처럼 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조금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이 추가로 생겼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색상, 바디의 색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색상이 다양하다. 네, 저희는 엔지니어인데 마치 이제 그래픽 전문가들처럼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도록 해서 강요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몇 가지만 이제 대표적인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버전에 저희가 베타 옵션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케이블 엘리먼트인데요. 모션이 이제 기존의 이제 빔 엘리먼트에 있어서 빔 엘리먼트를 접촉으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이제 와이어 해석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미케니컬에서 기존에 이제 케이블 엘리먼트가 개발이 되었고 그 케이블 엘리먼트를 모션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이번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복잡한 자유도 또는 굉장히 복잡한 꼬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케이블에 대한 움직임, 거동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이제 빔 엘리먼트로 이제 모델링 하셨던 분들은 케이블 엘리먼트를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서멀 컨디션인데요. 사실 모션이 이제 서멀 자체를 굉장히 해석을 잘한다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에 대한 물성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서멀 컨디션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스탠드얼론에는 있었지만 이제 미케니컬 모션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들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팽창률을 이제 다르게 해서 실제로 모델링에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HD 베어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션 자체적으로 네, EHD 베어링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몇몇 이제 고객분들께서 활용을 해주셨었는데요. EHD가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하다 보니 네,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제 모션 자체적인 솔버가 아닌 이제 트리보 X 같은 전문적인 EHD 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요청을 해주셨었고 이번 버전에는 이렇게 베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네, FE 바디와 함께 네, 유연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모델링으로 네, EHD 베어링까지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추가적인 기능들까지 해서 이번 이제 2025 R1에 탑재가 되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CAD 커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 활용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NCS 모션의 성슬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